일시정지를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렸네. 책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그 예각삼각형의 개수, 둔각삼각형의 개수 가지고 구할 건데 이따 나중에. 일단 3개씩 짝지었고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뭐냐면 삼각형이 되는 세변의 길이 가지고 삼각형이 되는 조건 따졌어. 그거 기억나? 네. 그리고 내 얘기했었나? 그 고무줄 갖고 하는 거 아니 얘기 안 했구나. 안 했는데 저 그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거니. 일단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지만 이 삼각형이 돼. 됐나요? 같아도 삼각형은 되지 않습니다. 됐죠? 일단 그거 먼저 걸러낼 거야. 얘가 가장 긴 변, 얘가 나머지 두 개 더한 것보단 작아야 돼. 됐죠? 그러면 이거 얼마야? 8, 7, 6. 얘는 삼각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 얘 삼각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가장 긴 변 7 되고 가장 긴 변 5. 얘는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 얘는 삼각형 된다 안 된다? 된다. 5. 그지? 자, 이제 여기에서 삼각형의 종류를 판단하는 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란 말이야.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비교를 할 거야. 됐지? 그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크면 무슨 삼각형이다? 둔각삼각형.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작으면 무슨 삼각형이다? 예각삼.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하겠다 이거야. 자, 얘는 36이고요. 25 더하기 4니까 얼마야? 16이니까. 66에 36. 25, 44, 16 더하시어. 그럼 얘 36은 넘어가네? 네.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그쵸? 36, 25, 9. 그럼 뭐야? 34? 그치, 얘가 더 크죠? 됐을까요? 얘가 36, 25, 4. 얘가 29, 얘가 더 크네. 그럼 얘는 둔각. 얘가 36, 16, 9. 둔각. 그 다음에 얘가 25, 16, 9. 직각 같아? 얘는 직각. 25, 16, 4. 20. 얘가 커, 둔각. 얘가 하나밖에 없어? 16, 9, 4. 그러네. 그쵸? 그럼 예각삼각형의 개수는 1개, 둔각삼각형의 개수는 5개. 그래서 5 빼기 1 하여라 라고 했으니 답은 4.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치? 잠깐만. 우리 뭐 계산 하나 틀린 것 같다? 나는 3번 했는데? 답 4번이야? 501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틀렸나 보다. 네? 잘하고 적었는데요, 선생님. 아니 여기 내가 따로 풀었을 때. 그러네. 답 4번이네. 따로 푸세요. 미리 풀어놔봐. 경호 좀 한번 써볼게. 잠깐만. 이쪽까지. 좀 합시다. 사건과 경우의 수. 아니, 생각 중. 사건은 결과가 우연이어야 되고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돼. 됐지? 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사건이고 그 사건의 가지수가 뭐다? 경우의 수입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 구분만 잘 해도 경우의 수는 쉬워집니다. 이 구분이 안 되니까 경우의 수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됐을까요? 사건이 뭔지 경우의 수가 뭔지 결국 경우의 수는 사건의 가지수예요. 사건이란 건 실험 또는 관찰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됐죠? 여기에 얘랑 안 헷갈리면 참 좋은데 내가 맨날 헷갈렸던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시행이라는 게 있어. 여기 용어는 없는데 시행과 경우의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야.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그럼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여섯. 6가지야. 주사위를 2번 던졌어. 36.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 36가지야. 됐지? 근데 이거를 주사위를 따로따로 2번 던지나 주사위를 동시에 2개를 던지나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다? 같다야.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있나? 나중에 132쪽에 동시에라는 말에 헷갈려 버리거든.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지는 거와 사건이 2개가 동시에 벌어지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요. 됐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동시에는 사건 2개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야. 사건과 경우에, 그러니까 사건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시행을 동시에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건이라 하면 결과죠. 됐나요? 사건이라 하면 시행을 하고 나서의 결과야. 그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고, 다음 페이지 뭐야? 132쪽에 있는 거고, 됐죠? 됐죠? 네.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지는 거랑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요거 이야기하고 다시 앞으로 와서 갑시다. 자, 경우의 수, 결과의 가지수인데요. 기본은 뭐가 기본이다? 기본은 세는 게 기본입니다. 주사위 하나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요? 1부터 6까지 6가지. 우리가 그냥 센 거야. 동전 하나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요? 앞면 뒷면 2가지야. 그러면 주사위와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2가지. 그지? 그거를 일단 기본은 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거 할 때는 세는 방법,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는 게 기본이거든. 그래서 간단한 것들을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셀 수 있는 방법들을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 그게 기본이니까. 됐죠? 그래 놓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쓸 수 있거든.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거든. 그 상황들을 몇 가지 상황을 공부하고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워. 이 흐름을 갖고 보면 되게 쉬운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몇 가지 상황을 기억을 하고 다른 것들이 더 없나를 더 살펴보고 다른 것들을 더 본인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더 어려워져요. 중학교 2학년까지의 경우의 수는요. 세는 게 기본이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특정한 상황 몇 가지 없습니다. 그것만 딱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확률과 통계에서 얘들을 기반으로 다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고등학교 가서의 확률과 통계의 기초도 얘야. 어찌되었던 기본적으로 세는 거, 수영도로 세는 거, 표 갖고 세는 거, 순서상으로 세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놓고 가셔야 돼. 됐습니까? 수영도가 뭐게? 네? 수영도. 수영도요. 수형도. 내 발음이 이상하지? 알았어. 나뭇잎이 퍼져가는 형태의 도표. 한자야. 수형도. 됐어? 그래서 동전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을 H로 표현하고 뒷면을 T로 표현하거든. 네. 됐지? 자, 동전에는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오는 경우.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오는 경우. 그치? 각각이 몇 가지씩? 6가지씩이니까 이게 2가지니까 2 곱하기 6해서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하는 거지만 기본은 얘들을 세는 거야. 그냥 6개 6개. 그치? 이렇게 수영도로 셀 수도 있고요. 동전이 앞면이고 주사위가 1, 동전이 앞면이고 주사위가 2. 얘 이렇게 세는 걸 뭘 갖고 센다고 그래?
순서상으로 세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이 앞면이고 6까지. 다음에 동전이 뒷면이고 주사위가 1, 동전이 뒷면이고 주사위가 6 이런 식으로 세는 걸 순서상으로 세는 겁니다. 되나요? 똑같은 방법을 또 이렇게 셀 수도 있어. 앞면과 뒷면이 있고요. 주사위가 1, 2, 3, 4, 5, 6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표로 해서 셀 수 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요 세는 방법들을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특정한 상황 혹은 그 특정한 상황을 빗대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수 없다면 세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내가 스스로 셀 수 없다면 그 연습 먼저 하고 시작하셔야 돼.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잘 세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세는 게 기본이냐면 중복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세야 돼. 이걸 해야 되니까 어떤 규칙 혹은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야. 됐을까요? 내 마음대로 그냥 대충 하다 보면 빠지는 게 생기거나 중복되는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게 없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없도록 셀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간단한 거 가지고 먼저 해야 돼. 그래야 복잡한 거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는 것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많이 세진 않아. 많이 세진 않고요. 얘들 기반으로 규칙이 찾아지면 그 다음엔 그 규칙을 가지고 공식처럼 만들어서 세기 때문에 어쨌든 세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머릿속에 조금 그려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요 단어는 그거야. 됐죠? 이렇게 세는 걸 한 다음에 내가 사건을 아까 얘기했듯이 사건을 잘 구분해서 얘가 이 사건도 벌어지고 이 사건도 벌어지는 거라면 얘가 이거야. 동전도 던졌고 주사위도 던졌잖아. 둘 다 하는 거잖아. 이걸 동시에라고 표현해요. 아까 던진 걸 동시에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결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 이 두 개 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동시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헷갈리지 않아야 돼. 그럴 땐 곱하는 거고요. 각각을 내가 세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거나 주사위를 던져서 뭐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얘가 벌어지거나 이런 식의 표현이라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돼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얘도 벌어지고가 아니라 앞면이 나오거나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만 되면 돼. 그치? 그런 경우의 수 세래. 그럼 나머지는 관심 없거든. 그쵸? 그러니까 걔들 세서 그냥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이거야. 뭐 하게? 다 세야 합니다. 그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있다? 됐죠?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들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그러니까 이거나가 또는의 의미야. 5의 배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한 장을 뽑을 때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있는 3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 1부터 15까지. 우진아? 5의 배수는 몇 개? 얘 더하면 경우의 수 끝나는 거겠죠? 맞나요? 근데 이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의 배수를 빼주셔야 돼. 왜 뺄까? 여기서 하나 들어갔잖아. 그치? 그걸 하나로 셀 거야, 중복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를 빼면 하나만, 한 번만 세게 되는 거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7개? 항상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돼요. 아니죠. 중복되는 게 있냐 없냐지. 그래서 이게 기본인 거야. 이걸 항상 고려하면서 세셔야 돼. 헷갈리는
중복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세는 거에 대한.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중학교 때 거에선 거의 중복되지 않게 세도록 할 거거든. 근데 가끔 나와요. 그거는 우리 문제가 왜 이래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따져 주셔야 되는 거야. 항상 저걸 따지셔야 돼. 되나요? 중복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세는 거에 대한 이야기. 마이너스 1 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더 헷갈려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신경 써야 돼. 중복 있나 없나? 그래야 돼. 내가 빠짐없이 샜나 안 샜나? 그러니까 그걸 확신을 가지려면 이 방법들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수영도 또는 순서상 또는 표. 마이너스 저거 빼는 경우가 어떤 거예요? 딱히 말하기 힘들죠. 중복이 있으면 빼야 되는 거죠. 어떤 중복이요? 얘처럼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할 거야. 1부터 15까지 해서. 그러면 3과 5의 공배수가 있나 없나 따져봐야 돼 항상. 그러면 그냥 만약에 15까지 범위가 있는데 1부터 15까지 그때 3의 배수의 개수만 그 경우의 수만 구하려고 하면은 그거 하나만 구하는 거니까 그건 중복을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러면 그냥 5예요? 그렇죠. 됐을까요? 일단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기본은 이겁니다. 다시 경우의 수 기본적으로 세는 게 기본이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세는 게 기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방법들은 수영도, 순서상, 표 이런 것들입니다. 얘들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거 가지고 하면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중학교 거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얘들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문제 풀면서. 개념 유형 문제 풀어요. 네. 내가 풀어드릴 거예요. 자, 필수 문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얘는 너무 쉽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거 하지 말고. 필수 문제 1-2번 할게요. 1-1번 하면 안 돼요. 1-2번 할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잖아. 그죠? 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곱한다 이게 아니야. 네. 그냥 던지는 거라고요. 동시에란 말에, 여기에서 동시에라는 말에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이건 시행이야 그냥. 두 개 던졌다야 그냥. 결과의 가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냥 동시에 던진 것 뿐이에요. 됐나요? 사건을 봐야 돼. 사건을. 다음을 구하죠. 나오는 두 눈의 수합이 3인 경우를 찾으래요. 경우의 수 찾으래요. 그러면 봐봐. 주사위의 합이나 차는 시우야 여기 봐줘야지. 네. 여기 봐주세요. 주사위의 합이나 차는 무조건 표 그리세요. 주사위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끝나. 무조건 표 그리세요. 합이든 차이든 무조건 표 그리는 게 나아요. 제일 깔끔해. 됐나요? 합으로 생각할게요. 이 표를 그리다 보면 규칙이 보이거든? 됐어? 가장 작은 값이 얼마? 가장 큰 값이 얼마? 12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3, 4, 5, 6, 7. 이걸 몇 번 그리다 보면 두 개밖에 안 나오네. 몇 번 그리다 보면 규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안 그려. 근데 이거를 외우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몸으로서 그리는 걸 익혀놓잖아요. 나는 이 표만 그려놓고 그냥 봐. 요것만 그려놓고. 1개, 2개, 3개, 4개, 5, 7이 가장 크죠. 6개. 그쵸? 그리고 5개, 4개, 3개, 2개, 하나란 말이에요. 그쵸?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합이 나오는 경우의 수고요. 합이 4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합이 6인 경우의 수 몇 가지? 다섯 가지. 5가지 이런 식이야. 이거를 학생들이 외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하긴 하거든. 가장 작은 게 합이 2일 때고요. 가장 큰 게 합이 얼마일 때야? 12일 때고요. 가운데가 누구야? 7일 때야. 그때의 경우의 수가 1개, 2개, 3개, 4개, 2, 3, 4, 5, 6, 7이죠. 2개, 3개, 4개, 5개, 6개고요. 다음에 5, 4, 3, 1이에요. 그쵸? 얘를 외우라고 하는데 난 이거 안 하길 바래요. 그냥 이걸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얘는 그쵸. 차를 구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요. 자, 차를 구하라고 하면 얘도 표를 몇 번 그려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어떤 규칙이 벌어지냐면 주사위 3개 던지라는 거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도 안 나와. 왜요? 뭐 그렇게까지 안 나와 그냥. 경우에서 커져요? 너무 커져서 그런 거. 어쨌든 2개 던지는 거다. 혹시나 3개 던지는 거 나와도요. 2개 한 다음에 나온 거에서 다시 하나 갖고 표 만들면 돼요. 나중에. 자, 차 구할 거야. 차 빼기가 아니라 차. 그죠? 그럼 0, 0, 0, 0, 0, 0이고요. 1은 대칭이에요. 5개 나오는 그럼 1, 2, 3, 4. 뭐하니? 1, 1, 1, 1, 1, 1이고요. 2, 3, 4, 5고요.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처음에 그 공부할 때 조금만 오래 걸려서 몇 번만 해놓으면 나중에 이 표를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칸만 세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헷갈리지도 않아. 됐나요? 근데 애들이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학원에서 이렇게도 하거든요. 차이 가장 적게 나는 게 0이고요. 가장 많이 나는 게 얼마야? 5거든요. 그럼 0, 1, 2, 3, 4, 5로 이야기할 수 있어. 경우의 수는 0이 제일 커요. 몇 가지? 6개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그죠? 6개. 그 다음에 짝수야. 2, 4, 6, 8, 10 이렇게요. 아유, 반대다. 쏘리. 2, 4, 6, 8, 10 이렇게요. 왜?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거든. 그거나 하는 거구나. 됐을까요?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 표를 잘 그리면 주사위 문제에서는 표를 그려갖고 해결하다 보면 헷갈릴 일이 없고요. 됐나요? 순서상 그리면 헷갈려. 됐어? 약 올리냐? 순서상 그리면 헷갈리니까 표 갖고 하고요. 나중에 고부락은 나누기를 하든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표를 그려서 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오케이? 응용과 활용도 가능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표를 추천합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규칙이 몸에 익게 되고 규칙이 몸에 익으면 다 안 그려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오래 안 걸려. 우리 안 그리는 게 제일 낫지 않나요? 안 그려질 때까지 그려보세요. 그러려면 됐을까요? 그래서 1- 나오는 두 눈에서의 3인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4인 경우는 몇 가지? 4가지. 4가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필수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세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주사위 던지는 거에 대한 건 표를 그려요. 제발. 평소에 표 그리는 거 연습 잘 해놓으면 주사위 문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써요. 제발.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자,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 1개를 사려고 한다. 100원짜리 동전 10개, 50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졌을 때 다음을 구하죠.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동전을 각각 1개에 사서 음료수 값을 둘 다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네요. 그쵸? 그러면 1,500원을 맞출 거야. 얼마짜리야? 5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몇 개? 10개. 100원짜리 동전 몇 개? 아니다. 500원이 3개. 100원짜리 동전 10개. 이거 가지고 세는 거예요, 그냥. 500원짜리를 쓰게 되고 다른 것도 사면 안 되나?
아, 일단 딴 거는 관심 없다니까. 1,500원을 우리가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이걸 가지고 1,500원을 지불하는 거에 대한 방법의 수를 세는 것만 중요한 거야. 다른 건 관심 없어요. 남는 돈 없고 뭘 하든 그건 신경 안 쓰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얘는 금액이 큰 거부터 생각하면 돼. 자, 500원짜리 3개면 1,500원이 되죠. 네. 그리고 100원짜리 빤 개면 되죠. 자, 500원짜리 2개면 100원짜리 몇 개면 돼? 5개. 자, 500원짜리 1개면 100원짜리 몇 개면 돼? 10개면 돼요. 자, 500원짜리가 빤 개일 때 100원짜리 가지고 1,500원 맞출 수 있다 없다? 못 맞춘다. 그럼 몇 가지만 만들 수 있다? 3가지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셀 수 있다고요. 자, 동전을 각각 1개 이상 사용하여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니까 여기에서 1개 이상 사용하니까 이 2가지인 거죠. 이건 기본이라고요. 얘는 기본이라고요. 다른 방법 없어요. 중복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세는 방법들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진짜 500원 기준으로 맞춰가야 돼. 큰 값 기준으로 맞추는 게 편합니다. 천지였어. 그런 걸 알아버리면. 됐을까요? 자, 이렇게 세는 게 기본에서 내가 사건 구분을 경우의 수를 세라고 했는데 내가 사건 구분을 얘 또는 얘가 벌어지는 걸 혹은 문제에서 얘 또는 얘가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내가 센 다음에 뭐 해주면 된다? 센 다음에 뭐 해주면 된다? 또는이라고 했어요.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 개념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쓰이지만 집합 개념하고 완벽히 똑같거든. 집합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랑 얘랑 똑같아. 됐죠? 확실하게 좀 가져가는 게 좋아요. 또는은 아까 이렇게 합시다. A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B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야. 됐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소문자로 표현을 할게. 여기에서 A라는 사건이 벌어지거나 또는의 뜻이고요. 영어로는 OR로 표현해요. 됐나요? 이 의미이면 얘가 벌어지고 얘가 벌어지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고요. 얘가 벌어지고 얘가 벌어지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벌어져도 상관은 없어. 됐나요?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얘가 벌어지거나 얘가 벌어지는 거나 하는 경우의 수니까 둘을 뭐 해주면 된다? 더 해주면 돼요.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A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영어로는 and의 느낌이거든요. 됐나요? 그러면 A라는 사건도 벌어지고 B라는 사건 또한 벌어져야지만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인정을 할 거야. 그 결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벌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의 경우의 수와 얘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된다?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경우의 수라는 건 결과의 가지수예요. 시행을 했을 때 결과의 가지수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볼 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구분해서 A라는 사건도 벌어지고 B라는 사건도 벌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라면 우리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세는 게 아니라 각각을 센 다음에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를 영어로 나 같은 경우는 영어로 받아들이는 게 편했어. or나 and. 그쵸? 근데 한글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또는과 그리고로. 됐죠? 다만 and는 얘도 벌어지고 얘도 벌어지는 거니까 중복되는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올 거고요. 중복되는 건 여기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라고 아니라 집합 개념을 배우면 합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복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여기서 한글로, 그러니까 말로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어쨌든 나중에 이제 합사건, 곱사건 이렇게 부르거든요. 합사건에서는 중복되는 것도 있으면 빼는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들어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봅시다. 자, 이거 갖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31쪽 필수 문제 3번. 자,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교통편으로 비행기는 5가지, 그러니까 서울이 있고요. 광주까지 갈 건데 교통편으로는 비행기가 5가지가 있고요. 기차는 3가지가 있대요. 비행기나 기차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로 가거나 얘로 가거나죠. 그쵸?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중복되는 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비행기 기차를 합쳐서 얘기하는 뭔가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필수 문제 4번으로 가볼게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쵸? 1부터 20까지 있대요.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6의 배수는 몇 가지? 3가지. 7의 배수 몇 가지? 2가지. 혹시 6과 7의 최소 공배수 얼마인지 알까요? 그죠? 42죠? 그쵸? 42의 배수가 여기 존재한다라면 중복되는 것도 빼는 거 생각하셔야 돼. 그쵸? 근데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얘를 둘 더하기만 하면 돼요. 몇 가지? 5가지. 됐나요? 이 문제가 혼동요게 만드는 문제야. 합의 법칙을 쓸 때, 그러니까 더하는 걸 얘를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우리 여긴 없나? 얘는 또 마이너스 1을 안 빼줬는데.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쓸 때 항상 중복되는 걸 고려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중복되는 게 없도록 문제가 나와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중복되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간과해요. 근데 항상 고민해야 돼. 합의 법칙을 쓸 때는 중복되는 거 항상 고민해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세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됐을까요? 자, 다음에 필수 문제 5번으로 갑시다. 이번엔 곱하는 형태니까 무슨 법칙이라고 부를 거다? 곱의 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곱의 법칙은 언제 쓰는 거다? 나는 이게 동시에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 실은. 동시에는 되게 헷갈려. 시행하는 거랑. 그래서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많이 헷갈리니까 그냥 얘도 벌어지고 얘도 벌어지의 느낌이니까 엔드의 느낌으로 가시라고요. 되나요? 둘 다 벌어지는 것들을 세는 걸 할 때는 곱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거를 두 사건 모두 다 벌어지는 걸 동시에 벌어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동시에가 아니라 얘도 벌어지고 얘도 벌어지는 그 느낌일 뿐이야. 그걸 그냥 동시에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동일한 시간에 같이 벌어진다가 아니야. 다른 시간에 벌어져도 돼. 우리는 얘도 벌어지고 이 사건도 벌어지고 이 사건도 벌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땐 곱한다야. 그 표현을 동시에라고 쓰는 거라고요. 하나 더, 동시에 내가 뭔가 시행을 한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건과 경우의 수에 대한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사건은 결과고요. 경우의 수는 그 결과의 가지수를 세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서 내가 시행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행동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동시에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요. 동시에는 가볍게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 풀어보세요. 필수 문제 5번. 초록색, 보라색, 연두색 세 종류의 티셔츠와 파란색, 검은색, 검정색, 회색, 남색 네 종류의 바지가 있을 때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짝지 없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3, 4, 12, 12가지. 왜?
T도 입고 바지도 입으니까. T와 바지를 동시에 입는 거 얘기 아니라고요. 티 한 개당 바지 4개. 뭐 원피스 이거 아니라고요. T도 입고 바지도 입으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뭐 하자? 곱하자 이 얘기라는 거고요. 됐습니까? 네. 필수 문제 6번도 가봅시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갈 거예요. 네. 아, 대전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게 3가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 2가지잖아요. 그쵸? 이때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대전도 가고 대전에서 부산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뭐 하자? 곱하자. 6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과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걸 동시에 가진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동시에란 말은 그냥 빼버리시라고요. 경우의 수에서 동시의 의미는 얘도 벌어지고 얘도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됐을까요? 이게 나는 일단 이게 혼동이 너무 많이 와서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놓고 가요. 항상. 됐을까요? 필수 문제 7번도 봅시다. 이게 주사위 2개 던진 게.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동시에 던지기 때문에 곱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사위 2개 던진 거야. 따로따로 던지든 동시에 던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이 동시에 벌어지냐 따로따로 벌어지냐예요. 됐나요? 자, 주사위 A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A라는 주사위에선 짝수의 눈이 나오고 and 주사위 B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대.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A라는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는 경우에는 몇 가지야, 우진아? 3가지. 6의 약수 몇 가지야? 4가지. 얘도 벌어지고 얘도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자? 뭐 하자? 라고 물어봤는데 12가지. 뭐 하자? 라고. 저런 4가지. 12가지. 알았어, 미안해. 됩니까? 내가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거나 따로따로 던지거나 상관이 없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게. A라는 주사위 던지고 그 다음에 B라는 주사위 던졌어. 그랬을 때 A라는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고 B라는 주사위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구하래. 이때도 곱하는 거예요.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이랬을 때 A의 주사위에 짝수의 눈이 나오고 B의 주사위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데 그 경우의 수 구하래. 이때도 곱하는 거예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A라는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B라는 주사위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 한다? 더해요.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거나 뭐 그거 상관이 없다고. 됐을까요? 결과가 동시에 벌어지냐야. 그래서 얘도 벌어지고 얘도 벌어진다를 동시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우린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 사건도 벌어지고 이 사건도 벌어지는 건 뭐 하자? 곱하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세는 게 기본인데 수영도를 이용해서 세거나 표를 이용해서 세거나 순서상으로 세거나야. 그 연습들을 다 하셔야 되고 그 중에 내가 편한 걸로 그냥 세시어도 돼. 됐지? 근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건 구분을 정말 잘 해서 합의 법칙이나 고배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들 하에서 각각의 사건들에서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합의 법칙일 땐 뭐 한다? 더한다. 고배 법칙일 땐 뭐 한다? 곱한다야. 다만 합의 법칙일 때는 중복되는 게 있다면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 빼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단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섞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건 구분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이때는 합의 법칙, 이때는 고배 법칙 이렇게 해서 세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의 기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곱의 법칙을 쓰고 합의 법칙을 쓰기 위한 특정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통분사도 어렵네요. 뭐 여기까지 잘 잡히면 진짜 쉬워. 근데 여기까지 못 잡으면 조금 어려워요. 사건 구분을 못해서. 좀 어렵다. 자꾸 일단 잘 들어. 맨날 어렵다고만 해. 잘 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서로 다른 5명이 있다. 5명한테 그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와서 줄 서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5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됐죠? 그러면 5명이 일단 돌아서 왔을 때 1등의 자리에 A, B, C, D 5명이라고 봅시다. 5명이 1등의 자리에 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명 중에 1명, 5가지예요. 그쵸? 그 다음에 2등의 자리에 서는 경우는 1등의 자리에 1명 섰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4가지예요. 그럼 3등의 자리에는요? 1등의 자리, 2등의 자리에 이미 섰으니 3가지. 4등의 자리에는요? 2가지. 5등의 자리에는 1가지이고요. 자, 1등의 자리에도 사람이 섰고 2등의 자리에도 사람이 섰고 3등의 자리에도 사람이 섰으며 4등의 자리에도 사람이 섰고 5등의 자리에도 사람이 섰잖아. 얘들이 다 벌어져야 되는 사건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자? 이게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입니다. 120이에요. 됐나요? 이게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고요. 얘를 우리가 곱의 법칙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는 곱하자야. 하나씩 줄여서 경우의 수를 이야기한 다음에 곱하자야. 이게 기본입니다. 얘부터 시작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10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는 10부터 뭐까지 곱한다? 1까지 곱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7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는 뭐부터? 7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뭐까지 곱한다? 1까지 곱하는 겁니다. 얘부터 시작이야. 됐나요? 자, 일렬로 줄 서는 그 줄 서는 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냥 이런 그 일렬로 줄 서는 느낌이기만 하다라면 우리는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로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해버리시면 됩니다. 됐죠? 그거에 대한 연습을 좀 이따 할 거고 얘에서 확장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 5명이 일렬로 줄 설 건데 이제 뭐 갔다 와 이게 아니야. 5명이 그 1, 2, 3, 4, 5번이라는 의자에 앉힐 거야. 앉힐 건데 B와 C는 이웃하게 앉히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이웃이란 게 뭐냐면 옆에 붙어 있다잖아. 그지? 그렇다면 B와 C가 B, C의 순으로 앉거나 C, B의 순으로 앉거나 둘은 같은 경우다, 다른 경우다. 다른 경우로 세야 돼. 그쵸? 이웃하는 경우는 순서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쵸? 순서가 바뀌는 것도 다른 경우로 세줘야 되고요. 이웃하는 거니까 반드시 둘은 묶여서 움직이겠죠. 그쵸?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세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 먼저 할 거야. 이웃하는 애를 먼저 묶어서 한 명으로 볼 거야. 이거 먼저 할 거야. 됐나요? 이웃하는 애를 한 명으로 보고 그러면 몇 명을? 4명을 일렬로 줄 서는 경우로 할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A 수고 네모 수고 D 2 수고 이런 식이야. A 수고 D 수고 네모 수고 2 수고 이런 걸 다 센 거야. 되나요? 뭐 네모 수고 A 수고 D 수고 2 수고 이런 걸 다 센 거라고요. 이걸로 센 거야 그냥. 됐나요? 됐나요? 자, 이래 놓고 이 안에 B와 C가 들어갈 건데 B, C가 들어가는 거와 C, B가 들어가는 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웃하는 애들이 다시 줄 서는, 이 안에서 줄 서는 것들을 한 번 더 세야 되고, 그쵸? 자, 이 네모를 한 명으로 보고 줄 세우는 것도 해야 되고, 이 둘이 줄 서는 것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둘을 뭐 해주자? 이렇게 세는 거라고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 이웃하는 거 같은 경우는 공식처럼 쓰자 이거야. 일렬로 줄 세울 때 만약에 3명이 이웃해서 줄 서야 돼. 그럼 그 3명을 몇 명으로 보자? 묶어서 1명으로 보자요. 1명으로 보고 일단 줄 세운 다음에 다시 그 3명이 뭐 하는 거? 줄 세우는 것 또한 세주자. 그럼 걔도 벌어지고 얘도 벌어지는 거 둘을 뭐 해주자? 곱해주자. 이 얘기라고요.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줄서기에서 이웃하는 것들은 다 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로 다른 7명이 있어. 뭐 A, B, C, D, E, F, G 맞나요? 7명이 있어. 이 7명 중에 D, F를 이웃하게 줄 세우고 싶어. 그럼 우린 어떻게 세면 돼? 1명, 2명, 3명, 4명, 5명을 일렬로 줄 세우고 맞나요? 여기에 DF가 줄 서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된다고요. 얘를 1명으로 보고 일렬로 줄 세운 다음에 이 3명이 다시 일렬로 줄 세우는 것 또한 해야 되니까 둘을 곱해주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됐지? 자, 일단 뭐 했어? 일렬로 줄 세우는 거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그 느낌이면 무조건 다 하는 거야. 됐죠? 거기에서 이웃하는, 그러니까 이웃하는 애들은 묶어서 줄 세운다까지 했어. 됐나요? 이번엔 우리는 이제 있는 애들을 다 줄 세우는 거 했잖아. 그러면 있는 애들 중에 몇 명만 줄 세우는 경우.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A, B, C, D, E 5명 중에 1, 2등이 결정되는 경우만 합시다. 그러면 1등의 자리에 5가지, 2등의 자리에 몇 가지? 4가지. 끝이에요. 맞나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이 줄 서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야. 그럼 3명이 줄 서는 거는요? 3이에요. 그쵸? 근데 이건 거야. 얘들은 위치가 다 다른 거잖아. 1등의 자리, 2등의 자리, 3등의 자리잖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A, B, C가 뽑혔잖아. 됐지? 줄 섰잖아. 그럼 여기서 B, C, A가 줄 선 것도 다른 걸로 센 거잖아, 얘는. 맞죠? 여기까지 됐지?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이름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줄 서나 이렇게 줄 서나 어떤 거다? 같은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세버리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뭐 5명 중에 3명이 줄 섰어. 1, 2, 3등 결정됐어. 그냥 1, 2, 3등의 자리가 딱 결정되어 있다면 그냥 이렇게 세버리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그냥 5명 중에 1, 2, 3등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3명이 앉는 것만 경우에서 세고 싶은 거야. 똑같은 자리에. 됐죠? 그럼 일단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센 다음에요. 이 셋이 줄 서는 건 다 한 가지잖아. 그걸 1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셋이 줄 서는 걸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이해 안 됐구나. 그지?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들으면 이해되니까 일단은 이게 요 다음에서 그러니까 줄 서는 거 갖고 얘기 다 해요. 여기에서 이 상황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이게 대표 뽑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를 뽑을 5명 중에 회장, 부회장, 총무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면 이거만 돼. 근데 자격이 같아. 임원 3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것까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야. 줄 세우는 거, 뽑아서 줄 세우는 게 기본이고요. 거기에서 자격이 같은 걸 이야기할 거면 뽑은 애들을 1로 만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뽑은 애들을 줄 서는 걸로 나누어서 자격이 같은 애들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됐어. 일단 문제 풀면서 나중에 다시 볼게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은 줄 세우는 게 기본입니다. 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쵸? 얘를 조금 공식처럼 이제 이야기를 좀 할게.
몇 명이든 일렬로 줄 세우는 건 다시 지금부터는 공식인데 이 전까지는 뭐가 기본이다? 세는 게 기본입니다. 세는 방법을 모르고 나서 이걸 하시면 안 돼. 이도저도 안 되면 무조건 세야 되거든. 됐습니까? 세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런 특정한 상황은 이런 도구를 가지고 계산을 하자야. 됐죠? n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는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그러니까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곱한다? 1까지 곱한다 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됐죠? 나중엔 얘를 고등학교 가서, 그러니까 얘를 고등학교랑 다른 게 뭐냐면 얘를 기호로 쓰는 거 하나밖에 없어.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 본 적 있죠? n 팩토리얼. 그래.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이 기호야. 다음에 n명을 일렬로 줄 세울 건데 뭐 r명을 이웃하여 줄 세울 거야. 그냥 이웃하여 줄 세운다고 하면 뭐 해라? 이웃하는 애들을 묶어라. 묶어서 한 명처럼 보고 줄 세운 다음에 그 묶은 애들을 다시 뭐 해라? 줄 세우기까지. 되나요? 다음에 n명 중 r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 됐죠? 그럼 우리 봐봐. 5명 중 2명을 일렬로 줄 세울 거면 5 곱하기 4죠. 그럼 얘가 n이다? 맞죠? 얘가 n-1인데 이 n-1을 다시 5명 중 2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얘가 n과 r 갖고 얘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쵸? 요 4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일단 5에서 2를 빼면 3이 되죠. 더하기 1하면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공식처럼 이야기하면 n-r에 플러스 1이라고요. 이건 경험식이야. 항상 이렇더라야. 안 돼? 10명 중 3명을 일렬로 줄 세울 거야.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까지죠. 됐죠? 얘를 n과 r 갖고 얘기할 거야. 그럼 얘가 n이고요. n-1이고요. n과 r 갖고 요 8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10에서 3을 빼면 7이고요. 항상 1 더해야 8이 되는 거니까 n-r에 플러스 1로 얘기하면 된다고요. 될까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고 더하기 1한 걸로 마무리 끝에를 얘기할 수 있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 외우라고 물은다면 얘가 이래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외워야 되는 거죠, 저거. 얘는 외워져야 돼요. 근데 내가 그래서 보여줬잖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왜 10 곱하기 9 8이에요? 10명 중 3명. 어렵나? 10명 중 3명이 저거예요. 10명 중 3명을 일렬로 줄 세울 거면 1등 자리에 몇 명? 몇 가지? 2등 자리에 몇 가지? 3등 자리에 몇 가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이번엔 됐을까요? 그래서 곱하기 n-1 곱하기 쭉 곱해서 어디까지 곱하면 된다? n-r에 플러스 1까지 곱하면 된다. 공식처럼. 근데 실은 얘는 고등학교에서 쓰이고 중학교에서는 잘 안 쓰이긴 하는데 혹시나 일품 같은 데서 나올까 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됐을까요?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들을 활용해서 뭘 얘기할 거냐면 자연수 만들기.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야? 자연수 만들기가?
자연스럽게 몇개 아니에요? 아니잖아. 3번이 자연수 만들기잖아. 아까 대표 뽑기 했잖아요. 대표 뽑기 이전이 자연수 만들기인데 그거 아직 안 한 거잖아. 그냥. 네. 아, 이게 마지막이냐고? 개념으로? 네. 문제도 풀긴 해야죠. 자연수 만들기도 일렬로 줄 세우기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두 자릿수 만들 거면 제일 앞자리에 0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제일 앞자리에 0이 들어간 건 두 자리가 아닌 거잖아. 그치? 그것만 좀 신경 써라 이 얘기야. 예를 들어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중복해서 써도 되는 거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부터 9까지 몇 가지? 9가지고요.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부터 9까지 몇 가지? 10가지예요. 그쵸?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중복해서 쓰지 않을 거야. 하나씩만 뽑아서 쓸 거야. 그러면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여기서 하나 썼잖아. 0 빼고. 그치?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진짜 어렵군. 그냥 n명 중 r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로 똑같다고요. 세 자릿수도 마찬가지겠죠? 됐을까요? 네. 됐을까요? 그러니까 얘들 진짜 제대로 알면 돼 그냥.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냥 줄 세우기랑 똑같고요. 그쵸? (0을) 포함하면 제일 앞자리에 0을 좀 고려해서 이야기만 하면 된다예요. 대표 뽑기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회장과 부회장, 자격이 다른 2명을 뽑는 거면 5명 중에 1등, 2등 뽑는 거랑 어떻다? 완벽히 똑같습니다. 근데 임원 2명, 자격이 같은 아이들을 뽑는 거면 자격이 다른 애들을 뽑은 애들을 뽑는 것처럼 뽑은 다음에 뽑은 애들이 줄 서는 걸로 나누어져 버리면 한 가지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자격이 같은 걸로 바뀌어 버리잖아. 그쵸? 그걸로 해서 구하자예요. 요 말뜻 이해됐을까? 서로 다른 10명 중에 대표 뽑기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다라면 10 곱하기 9를 하면 끝나요. 경우의 수는. 됐죠? 근데 그 임원만 2명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냥 회장, 부회장 뽑듯이 해요. 됐죠?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A와 B를 뽑고 B와 A를 뽑은 거 있잖아. 순서대로. 걔들을 다 다른 걸로 센 상태거든. 그죠? 그래서 이 뽑은 애들이 줄 서는 거 있잖아요. 2 곱하기 1. 그걸로 나눠서 한 가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임원을 3명을 뽑을 거잖아. 그러면 그냥 1, 2, 3등 뽑은 것처럼 한 다음에 이 셋이 줄 서는 걸로 나누는 거라고요. A, B, C와 A, C, B와 뭐 B, C, A와 얘들이 다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뽑은 애들이 줄 서는 걸로 다시 나누어 주시면 그들을 한 가지로 만들어서 세는 거니까 자격이 같은 애들을 뽑는 것처럼 뽑는 애들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것처럼 셀 수 있다고요. 이 얘기라고요. 이거 이런 거 복잡한 거 그 오늘 모르는 사람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 녹화해도 솔직히 집에서 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거 또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아, 됐나요? 됐을까요? 네. 그럼 저희 이번 주 주말부터 경우에서 보러요. 일단 이번 주는 아니고요. 나이스. 됐나요? 네. 끝나고도 안 풀려요. 끝나고 상황이니까 보여요. 끝나고 그럼. 왜 3학년 거 2학년 거지? 자, 기본은 일렬로 줄 세우기고요.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을 줄 세우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중학교는 경우에서 거의 다 끝이야. 되나요? 얘들 갖고 세는 거예요. 나머지 갖고 잘 안 해. 오케이?
그럼 얘들이 이제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냐는 봅시다. 자, 필수 문제 3번 볼게요. 아니다. 그치? 필수 문제 1번 볼게요. 136쪽. 자, A, B, C, D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뭐 하면 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돼요. 이거 되게 많이 하니까 얘 120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오케이? 그냥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죠. 됐죠? 자, 필수 문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A, B, C, D 5명이 한 줄로 설 때 A와 B가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면 A, B, C, D인데 A와 B가 이웃할 거니까 일단 묶으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웃하는 애들은 일단 묶어. 그냥 한 명으로 보고 일렬로 줄 세워. 4, 3, 2, 1. 그 다음에 묶은 애들을 다시 뭐 해줘? 줄 세워 주시면 돼요. 얘도 하고 얘도 해야 되니까 둘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네. 4, 3, 2, 1. 얘를 한 명으로 본다니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얼마야? 4, 3, 12, 24 곱하기 2니까 48.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음 필수 문제 3번으로 갑시다. 자,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다. 0이 없네. 이걸 보시라고요. 0이 있냐? 0이 없냐? 자, 다음을 구하시오. 1번. 2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뽑는 거 동시에 뽑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란 얘기야. 됐죠? 뭐부터 뭐까지? 1부터 5까지. 그쵸? 한 장씩 있고요. 뽑아서 만드는 거니까 중복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쵸? 그러면 10의 자리에 몇 가지? 1의 자리에 몇 가지? 둘 곱해주면 얼마? 20. 왜 1의 자리부터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상관없습니다. 곱하기는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요. 됐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큰 자리, 큰 수부터 해요. 자, 2번. 3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 일렬로 줄 세우는 거랑 어떻다? 완벽히 똑같다. 60 맞죠? 네. 자, 이제 필수 문제 4번으로 갈 건데요. 필수 문제 4번은 0과 1과 2와 3이라는 숫자 갖고 갈 거예요. 0이 포함되어 있네. 가장 앞에 자리에는 0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고려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자, 1번.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10의 자리에 몇 가지? 3가지. 자, 10의 자리에 이미 하나 썼어. 0을 제외하고. 거기에 다시 0이란 걸 또 가져다 쓸 거니까 1의 자리에 몇 가지? 3가지. 10의 자리에도 쓰고 1의 자리에도 쓰고 둘을 뭐 하자? 곱하자.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경우의 수는 계산이 곱하기 더하기 밖에 없거든. 됐나요? 계산이 곱하기 더하기 밖에 없는데 정말 어려운 건 곱할 거야, 더할 거야.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개야 도대체.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왜 이 계산을 하고 이게 왜 3개인지, 이게 왜 3개인지 아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되나요? 그거를 지금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2번. 자, 3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4개 중에서 0을 제외한 3가지. 하나 썼잖아. 그쵸? 하나 썼고 0이 들어갔으니까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0과 하나 썼으니까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몇 가지? 18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까지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자, 필수 문제 5번 봅시다. 그렇죠. 자, A, B, C, D 5명 중에 다음과 같이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1번. 회장 1명, 부회장 1명은 일렬로 줄 세우는, 5명 중에 2명을 줄 세우는 경우 어떻다? 완벽히 같다. 2번. 대표 2명을 뽑는 거면 회장 뽑고 부회장 뽑은 거 한 다음에 그 둘이 줄 서는 걸로 다시 나누어주면 자격이 같은 아이들이다. 3번.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이란 얘기는 자격이 다 다른 애들이잖아. 그쵸? 그럼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줄 서는 경우가 완벽히 어떻다? 같다. 4번 A를 포함한 대표 3명 뽑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A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A는 이미 뽑았죠. 네. 그러니까 A를 뽑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하나죠. 이미 A를 뽑는 거니까. 그쵸? A를 뽑는 거 한 가지에다가 나머지 대표 몇 명 뽑는 거야? 2명. 2명을 뽑는 거야. 몇 명 중에? 4명. 4명 중에. 자, 4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이 뽑은 애들이 자격이 어떻다? 같다. 의미 다 이해될까요? 자, 오늘의 숙제는요. 개념편 145쪽까지고 네? 유형편 145쪽. 네? 끝까지 다 푸는 거. 아니야, 확률 남았어. 유형편 경우의 수부터 하시면 돼요. 오케이, 시작해. 그냥 저희 생각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풍이랑. 잠깐만요. 유형편은 97쪽. 대신에 쎄는 일단 쎄는 안 할게요. 쎄는 안 하고 일품을 어? 피타고라스 끝까지요. 일품을 피타고라스 끝까지 하면 너무 많지 않아? 그러니까요. 여기 그 최상위 있는 최고 수준. 일품을 84부터 91까지 됐을까요? 됐죠? 쎄는 뺐어요. 이 정도면 할만하죠?